안녕하세요. 고물가의 플렉스가 지고 짠테크가 떴답니다. 땡처리 매장에 북적거린답니다. 뭐 사람들이 이제 소비가 이제 점점 더 저렇게 바뀌어가는 거죠. 당연한 얘기입니다. 당연한 얘기. 왜냐 짠테크를 해야 이제 삶을 살아낼 수 있을 정도로 삶이 좀 힘든 거죠. 예. 뭐 절약하는 게 당연한 거죠. 아끼고 절약하고 검소하게 사는 모습이 이제 대세가 되는 겁니다. 뭐 인기 없는 절약과 저축이 일본 국민의 대세가 된 게 왜겠습니까? 일본도 한때 1980년대 되게 잘 살았습니다. 근데 지금은요. 엄청 절약하고 엄청 아끼며 살죠. 그렇게 살아야지만이 그들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1990년에서 2020년까지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불릴 정도로 저성장이 계속됐습니다. 이제 앞으로 한국에 닥칠 일이죠. 뭐 일본도 버블 이후에 경제성장률이 1% 미만이었습니다.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들은 재테크나 고수익을 바라지 않았죠. 우리도 이제 그렇게 되어가는 겁니다. 이제 불황에 접어들면서 이제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. 뭐 이제 수익을 기대하지 않죠. 오직 손실을 안 보기 위해서 저축하는 걸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죠. 뭐 그런 모습으로 볼 때 저런 짠테크가 당연히 이제 일상생활이 되는 거죠. 뭐 이제 가상 패션 디지털 단지 이런데 80% 싸게 파는 천막 매대가 거리를 가득 채우고 있답니다. 이런 곳에 손님들이 더 많이 몰리고 있답니다. 패딩 조끼 한 벌에 15,000원. 뭐 이제 비싸니까 이제 옷이라도 싼 걸 사려고 하는 거죠. 뭐 저도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날 그 사는 지역에 그 플리마켓이 이제 열릴 예정이거든요. 거기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. 왜냐 좀 괜찮은 물건들이 있나 없나 좀 살펴보고 싶은 거죠. 뭐 만원 2만원 들고 와서 뭐 다른 사람들이 안 읽는 책도 좀 사고 싶고 뭐 옷가지들도 좀 장만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죠. 가서 좀 둘러보고 싶습니다. 뭐 그런 것들 둘러보면서 좀 실생활에 필요한 뭐 비식품류들 이렇게 사놓으면 뭐 그래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. 이런 짠테크가 당연해지는 거죠. 예전에 한 번 사는 인생 쓸 때 화끈하게 쓰고 살지 않아요. 욜로나 플렉스는 이제 옛말이라는 거죠. 고물가 시대 웬만하면 안 쓰고 꼭 써야 하는 걸 산다면 꼭 사야 되면 싼 걸 산다라는 짠테크족이 늘어나더라는 거죠. 이렇게 짠테크족이 늘어나면 우리들의 삶이 좀 더 건실해지고 군더더기가 거치는 그런 착실한 삶으로 바뀌어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짠테크 좀 절약하고 성실하게 지내는 모습들을 좀 더 좋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. 뭐 생활 모두가 절약으로 이어지는 이웃나라 일본의 모습을 우리는 좀 잘 지켜봐야 되는 거죠. 뭐 착실하게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점점 더 우리에게 정답이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정말 미친듯이 아끼며 살아야 그래야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견뎌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일본 국민들은 돈을 안 쓰죠. 철저히 아끼며 삽니다. 왜입니까? 그래야지 생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적당히면서 외식하고 필요한 거 쇼핑하고 살다가는 패가 망신하고 몰락한다는 걸 그들은 잘 압니다. 정말로 경제적인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다 닥칠 수 있다는 겁니다. 흥청망청 가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충 적당히 살아도 거지가 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. 진짜 악독하게 안 쓰면서 지내야 그래야 삶을 지켜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일본도 30년 전에는 1980년대 막 이럴 때는 전 세계에 있는 고가 미술품은 일본인들이 다 쓸어 담았습니다. 저기 미국에 있는 높은 빌딩들 중에서 일본인 소유가 아닌 게 몇 개나 되나 라고 세어볼 정도로 엄청나게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. 뭐 택시 잡으려면 따따블 3-4배를 주는 것도 그냥 예사였죠. 지금은 생각지도 못할 일입니다. 지금은 일본 국민들이 돈을 쓰면 죽는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돈을 안 쓰며 삽니다. 앞으로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. 강제 절약하며 사는 거죠. 뭐 제가 이제 1인 가구 뭐 KB에서 나온 1인 가구 리포트를 보니까 1인 가구들도 퇴근하고 난 이후에 부업을 하러 알바로 나가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4명이라는 거죠. 와 그렇구나. 이제 퇴근하고 나면 투잡하러 나가는 게 당연한 모습이 돼버린 거죠. 그래야지 손에 조금이라도 현금을 쥘 수 있는 거죠. 안 그러면 매일같이 돈이 모자라서 허덕이면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. 돈이 없어서 서울의 새 아파트에 살지만
라면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? 그냥 언제든지 누가 툭 건드리면 쉽게 쓰러질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불안에 휩싸여서 사는 거죠. 뭐 연끌해가지고 집을 사서 호가가 올랐다고 부자가 됐다고 착각하는 사람들, 나중에 감당 못할 부동산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. 내년 지나고 내후년 지나고 그 다음 연도가 되면 시중금리가 폭등하고 원금 이자 상환하는 게 감당이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충격이죠. 충격입니다. 미래소득까지 미리 다 땡겨서 지금 다 썼다. 그럼 나중에 미래에 어떻게 삽니까? 미래에 거지가 될지, 미래에 빚쟁이가 될지, 더 암울해질지 모른다라는 거죠. 살아가는 게 쉽지 않더라, 만만하지 않더라, 더 어렵더라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지금은 절대로 무리하게 욜로니 아니면 플렉스니 이런 말에 빠져서는 안됩니다. 고물가 시대, 절약이 살 길이다. 오직 금소하고 착실하게 자기 자리에서 일을 열심히 하며 지내는 게 가장 현명한 길이다.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. 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. 지금은 사방에서 다 잡아먹겠다고 설치고 난립니다. 이제는 허용과 가시를 버리고 절약 모드로 바꿔야 합니다. 불안이 계속되고 내수가 망하면 개인들의 삶은 더 어려워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. 빚지게 되고 형편은 더 어려워집니다. 이제 허용과 가시와 욕망은 사라지고 절약하고 아끼고 성실하게 사는 모습이 자리 잡을 겁니다. 철저히 실리를 추구하게 될 겁니다. 앞으로 빚 없이 마음 편하게 살아야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. 인생의 단맛 쓴맛, 안 좋은 맛을 다 맛보면서 조금이라도 빨리 깨우치는 이가 편안하게 살 것 같습니다. 역사는 항상 반복된다고 했습니다. 누군가는 망하고 또 누군가는 더 잘 살게 됩니다. 앞으로 10년 이상은 건금절약하면서 지내야겠다라고 각오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빚내가지고 이자만 내다가 남에게 떠넘기겠다란 이런 마음은 그 마음 자체가 탐욕이고 욕심입니다.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.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에 빠지면 지금 사는 현실이 지옥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다른 사람이 안 힘들면 다른 사람이 안 힘들어도 너만 힘들 수 있다. 이런 얘기를 명심해야 됩니다. 노동인구는 줄어들고 일자리 늘어날 기미가 안 보이는데 뭐 앞으로 부동산 부실이나 주식 거품이 언제든지 터질 수 있다. 그러면 한국의 경제가 더더욱 어려워질 거다. 라는 걸 명심해야 되겠습니다. 작은 집에 살면서 대출 없이 지내고 직장 꾸준히만 다녀도 안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너무 욕심부리고 너무 허세 부리다가는 삶이 언제든지 벼랑으로 몰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. 조심하며 지내고 착실하게 지내야 됩니다. 없이 살고 흐름하게 지내는 게 되게 우스워 보일지 몰라도 그게 어쩌면 마음 편하게 안전하게 사는 길일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